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글 잘 쓰는 아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칭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글쓰기 현실은 칭찬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일기 검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일기장이 딸기밭이 됐어요. 어떤 문장 틀렸다, 뭐 맞춤법 틀렸다, 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분명히 일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딸의 삶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썼어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일기는 아이들이 세상에 내보이는 첫 번째 글이에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글을 내보였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적질이죠. 아, 글을 쓰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적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거나 그 다음에 노래를 못하는 거는 좀 덜 부끄러워요. 근데 글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되게 함량미다.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글을 그냥 자기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는 이 글을 써서 별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부터 멀어져요. 그냥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만 글을 쓰지 평소에 글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죠.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회사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쓰고 상관들한테 또 지적질을 당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이거밖에 쓰지 못하느냐? 뭐 심지어는 이거 손으로 쓴 거 맞아요? 발로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약간 인신모독적인 그런 지적질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글과 관련해서 어릴 때는 일기에서 지적질을 당했죠. 그 다음에 계속 지적질을 당하고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지적질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바로 선순환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은 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줘야만이 아이가 그 칭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야, 너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쓰면은 칭찬이 아닙니다. 야, 너는 정말 인물 묘사가 정말 탁월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든지, 야, 너의 글을 보니까 의태어 의성어가 너무나 실감이 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만이 아이는 아, 정말 내가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자신감들 때문에 글을 계속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회사에 와서도 이렇게 상관한테 지적질을 당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업무 이야기를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직장인들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또 일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조롭죠. 일기에 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너는 왜 똑같은 얘기만 맨날 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써?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일기를 그냥 그날 벌어진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갖고 쓰는 거예요. 약간. 첫 번째 날은 우리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야기. 두 번째 날은 내가 봤던 재밌는 만화나 뭐 영화 이야기. 세 번째 날은 내 친구 이야기. 네 번째 날은 뭐 우리 가족 이야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매일같이 새로운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못 쓰냐라고 이렇게 너 이렇게 재미없게 쓰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낯설게 보기와 화자 바꾸기입니다. 낯설게 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물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들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글쓰기 프로그램을 했냐면 나의 하루를 쓰는 겁니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쓰냐면 스마트폰이 바라본 나의 하루예요. 나의 하루를 내가 화자가 되어서
내 관점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재미없겠죠, 그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퇴근 후에 사람 만나고 집에 오고 이런 일상들이 너무나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쓰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말 지루한 이야기도 어떻게 관점을 바꾸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야, 스마트폰이 말하면 너희 한번 써봐. 그러면은 아이들은 정말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제 이 약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글쓰기의 좀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글쓰기는 반드시 자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버락 오바마 그 유명한 2004년에 이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를 그 지원하는 연설로 이 오바마가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연설이 뭐냐면 오바마의 자기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가 케냐에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영국인의 그 어떤 노예였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그 캔자스의 한 마을에서 이 농장에서 일을 했고 이런 어떤 그런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쭉 부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태어난 내가 바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나라가 바로 위대한 미국이다. 이렇게 연결해 나가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아시나요? 예,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는 이 명연설도 다 자기 이야기예요. 주커버그의 그 하버드 졸업연설 혹시 보셨나요?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로부터 어떤 글을 쓰는 출발점을 삼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야말로 최고의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닌 자기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발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글도 공감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 공감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 우리의 이제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 변연계는 감성, 의지, 결정,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그런 데예요. 이 변연계를 둘러싸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바로 심피지입니다. 여기는 이성, 논리, 분석, 추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바로 뇌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이 심피지가 아니라 바로 변연계. 우리는 이 변연계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많이 써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림이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육하원칙을 많이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를 쓰세요. 그 다음에 숫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감, 우리의 5개 감각이 있죠, 그죠? 색이나 모양, 시각, 그 다음에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냄새, 후각, 그 다음에 맛, 미각, 그리고 촉감. 이렇게 오감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어떤 제가 말한 4가지를 잘 쓰질 않아요.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느 여름날 그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남쪽의 해안 도시에 놀러 갔다 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글은 어떻게 보입니까? 초점이 흔들려서 뿌옇게 그려진 사진 같죠, 그죠?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말했던 바로 이 4가지를 추가하면은 선명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책 잘 읽는 아이. 이거는 이제 아이의 성공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지 이것이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소통이, 막힘없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모든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바로 저는 이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